안녕하세요. 비트 고수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보는 강단에 서서 자신의 트레이딩 철학을 강의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폴,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트레이더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의 흐름을 읽는 일에 매료된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주식과 외환, 원자재,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직접 매매해 왔습니다. 그는 프로 트레이더로서 수십 년간 시장에서 생존해온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코치로서 기관과 은행, 헤지펀드까지 지도할 만큼 검증된 교육자였습니다. 화려한 단기 수익 신화 대신에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꾸준히 생존하며 전략을 진화시킨 것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특히 강연에서 자주 꺼내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MACD입니다. 데이비드 폴은 이 MACD 지표를 단순한 추세 확인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MACD 속에 담긴 가격의 모멘텀이나 추세 전환 신호를 어떻게 하면 현재 시장 환경에 맞춰서 재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강연과 칼럼을 통해 이미 50년 전 만들어진 지표인데 지금도 그대로 이것을 쓰면 실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전략도 그에 맞춰서 진화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환경은 생명체와 같아 항상 변화하며 같은 신호라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연에서 MACD를 꺼냈다면 단순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횡보장에서 잡음을 줄이는 법이나 그리고 주식 코인과 같은 고변동성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지표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의 변동성과 시장 구조에 맞춰서 다시 설계하고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자주 언급한 MACD 구조와 적용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폴이 바라본 새로운 시각을 곁들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MACD 지표는 개발된 지 무려 반세기, 50년이 넘었는데요. 기술적 분석 도구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전설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지표인 만큼 현재 시장에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 구조에 맞게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MACD의 기본 구조와 핵심 개념을 완전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ACD란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Moving Average는 이동평균선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가격 평균을 계산해 차트의 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컨버전스는 수렴이라는 뜻으로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이버전스는 발산으로 수렴과 반대의 개념이죠. 이동평균선이 서로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이 MACD라는 이름 자체가 이평선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지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에 MACD를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레이딩뷰라고 하는 글로벌 차트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는 코인뿐 아니라 주식과 원자재 등등 모든 자산군의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직접 트레이딩뷰라고 검색을 하시고 보이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지금처럼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메뉴에서 지표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검색창에 MACD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테크니컬즈 상단에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라는 이름의 지표가 뜹니다. 이 항목을 선택해서 차트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이와 같이 MACD 지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D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먼저 파란색 선인 MACD 선입니다. 이 선은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기본 설정은 단기선은 12, 그리고 장기선은 26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즉 정배열 상태가 되고 MACD 값은 플러스가 됩니다.
반대로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 상태 하락 추세로 MACD 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위치만 잘 보더라도 현재 시장이 상승 쪽인지 아니면 하락 쪽인지를 시각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황색 선인 시그널 선입니다. 이 선은 MACD 선을 다시 이동평균한 선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움직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 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널 선의 기본 설정 값은 9입니다. 이 선을 보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로 매수 신호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시점에 맞춰서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구간처럼 위에서 아래로 돌파하면 데드 크로스 매도 신호로 해석됩니다. 보시면 이 시점에 맞춰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차트가 꾸준히 우하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의 신뢰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 여기 막대 그래프가 보이실 건데요. 이 막대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요,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MACD 선이 시그널 선 값보다 크면은 히스토그램은 양봉이 되고, 반면 MACD 값이 시그널 선보다 작으면 막대 히스토그램이 음봉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중앙 0선 근처에서 작아졌다가 점점 커지면 두 선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죠. 이때에는 보시면 두 선이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중심에 0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상승 추세로 해석하고 아래쪽은 하락 추세로 해석합니다. 자, 이처럼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변화 패턴을 함께 분석한다면 추세의 전환 시점과 모멘텀의 강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그럼 MACD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성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가격 차트에 단기 12, 장기 26 지수 이평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차트 상단에 지표 탭을 클릭해 검색창에 EMA라고 입력하시면 테크니컬즈 상단에 지수 이동평균이라고 나옵니다. 이 지표를 2번 클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을 2개 추가하기 때문이고요. 좌측 상단에 EMA가 추가되면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서 인풋 탭의 길이를 12와 26으로 각각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선 위에 위치하며 정배열을 형성합니다. 반면 하락 추세에서는 장기선이 단기선 위에 위치하는 역배열이 됩니다. 하단 지표의 파란색 MACD 선을 보시면 두 이평선 간의 간격이 넓을수록 위나 혹은 아래로 크게 움직입니다. MACD 값이 0선 위에 있을 땐 상승 추세, 반면 0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이평선이 교차할 때는 간격이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MACD 값도 0선에 위치합니다. 특히 변동폭이 적은 횡보 구간에서 두 이평선이 자주 교차하며 MACD는 0선을 자주 넘나들게 됩니다. 따라서 횡보장에서는 의미 없는 교차 신호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MACD가 차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차트에 설정한 이동평균선을 모두 제거한 뒤 상승 구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구간의 초입에서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로 우상향하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0선과의 거리입니다. 교차 신호가 중심선인 0선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나온 골든 크로스일수록 상승 신호의 힘이 강합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고 MACD 또한 우상향을 이어갑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고 가격은 옆으로 움직이며 횡보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MACD 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곧바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가격이 횡보하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수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따라서 MACD 값은 0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즉 상승 추세에서 하락 전환이 아니더라도 잠시 눌림목이나 조정 구간이 나오면 MACD 값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 데드 크로스하고 동시에 영선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하락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상승이 이어지다가 탄력이 점차 떨어지며 횡보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때 MACD 선이 시그널 선 아래로 돌파하며 데드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선인 영선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일수록 하락 압력이 강합니다. 데드 크로스 이후에 한동안 횡보하던 가격이 MACD 선이 내려오면서 점차 따라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드 크로스의 하락 교차 시점과 실제 차트의 하락 추세가 시작된 시점 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ACD 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곧바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MACD는 영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계속된 하락이 진정된 뒤 장기 횡보 구간이 이어집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크로스가 무조건 매수 매도 신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차트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명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MACD와 시그널 선은 위아래로 반복 교차하며 불필요한 신호를 만듭니다. 이때 포지션에 잘못 진입하면 손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 횡보가 끝나고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상승 초입에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MACD는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과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을 명확히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추세의 방향을 읽는 데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횡보장에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을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기간 MACD를 보면 실제 추세와 상관없는 잡음 신호가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단기 장기선이 가까워져 교차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 결과 MACD 값은 영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짧게 움직이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자주 발생합니다. 시장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래 구간 중에 약 60%는 뚜렷한 추세장을 나타내나 나머지 40%는 방향성이 모호한 횡보장입니다. 즉 MACD는 이 40% 구간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특성 때문에 MACD를 단순 추세 전환 지표로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과 위험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구조와 MACD의 한계를 고려한 보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표를 꾸준히 개선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중 단연 돋보인 사람은 강연에서 MACD를 꾸준히 언급해 온 데이비드 폴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MACD 구조 자체를 현대의 시장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크고 속도가 빠른 코인이나 단기 주식 테마주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했습니다. 그가 트레이더들과 연구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지표는 바로 MACD V 프로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원작자인 폴의 이름을 빌려 폴 MAC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편의상 프로 MAC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하단에 프로 MACD 지표를 적용했습니다. 이 개선된 지표는 기존의 MACD 원리를 유지합니다. 다만 횡보장에서 발생하는 너무나도 불필요한 노이즈 신호를 최대한 축소하고 실제로 추세 구간에서만 매매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영선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골든 데드 크로스를 줄여 횡보 구간의 노이즈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횡보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MACD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지만 개선된 지표에서는 두 선이 거의 붙어 있어 불필요한 노이즈 신호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추세가 크게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조정 구간에 추가 진입 타이밍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고, 따라서 단타 매매와 스윙 매매 모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의 기존 MACD와 프로 MACD를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지표가 동일한 구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화면의 상단 보조 지표가 기존 MACD, 그리고 하단 보조 지표가 프로 MACD입니다. 두 지표의 차이는 특히 횡보 구간에서 두드러집니다. 먼저 상승 초입 횡보 구간을 보시면 기존 MACD에서는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빈번하게 계속 교차하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호에 조금만 늦게 반응해도 손실이 누적될 확률이 커집니다. 반면에 같은 구간에서 개선된 프로 MACD는 MACD 선과 시그널이 거의 맞닿은 채 움직이며 횡보장에서 불필요한 교차 신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피하고 싶은 이 횡보 구간에서의 신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매매를 쉬고 관망하다가 MACD선이 시그널선을 확실하게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입하면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해서 차트가 우상향하게 되고 수익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의 노이즈도 걸러줍니다. 기존의 MACD는 상승 추세 중 잠시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MACD선이 시그널선을 데드 크로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당시 시점에선 차트가 고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 매도 신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반면 프로 MACD는 두 선이 데드 크로스하지 않고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 크로스 상승 초입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눌림목 페이크 신호에 당하지 않고 추세를 계속 끌고 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 그래프인 히스토그램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상승 눌림목 구간에서 개선된 프로 MACD의 히스토그램은 녹색을 유지하며 안정된 상승 추세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같은 시점 기존의 MACD의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음봉으로 전환하는 구간도 발생합니다. 이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손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프로 MACD는 잡신호들을 모두 제거하고 정말 확실할 때만 신호를 발생시켜 공격적인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 MACD의 원리를 알아보았으니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의 진입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변동성이 적은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지션 진입을 보류하고 기다립니다. 동시에 프로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근접하게 붙어 있어 횡보 구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두 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두 선 간의 간격이 확실히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두 선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골든 크로스가 확실히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확실히 확인되었다면 막대 그래프인 히스토그램이 3개 이상 양봉이 유지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가까운 양봉에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3으로 설정합니다. 기존의 1대2와 달리 손익비를 1대3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개선된 MACD 지표가 확실한 추세 구간에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상승 예시 보겠습니다. 크게 단기 투매가 나오며 V자 반등을 만들고 현재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차트입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했습니다. 또한 막대 히스토그램도 3개 이상 뚜렷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조건이 만족된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가까운 아랫꼬리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3으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표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과 원자재, 그리고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의 매매 적용이 가능하고 5분, 15분 같은 단기 타임프레임부터 주봉, 월봉 단위의 중장기 스윙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매수 사례는 주식 매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주식으로 이동해 국내 대표 조선주인 한화오션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한화오션 30분봉 차트입니다. 지루하게 바닥에서 횡보가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MACD와 시그널선이 골든크로스는 했습니다. 그러나 간격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횡보장이란 뜻이기 때문에 매매를 잠시 보류하고 두 선의 격차가 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후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3연속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또한 MACD선과 시그널선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조건을 만족한 시점에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매물대 라인에 두고 손익비는 1대 3으로 설정하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주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시 비트코인 30분봉으로 돌아와 매도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연속 음봉이 나오며 차트가 크게 하락했고 MACD선이 시그널선을 데드크로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선 간의 간격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야 하고 양봉 히스토그램의 존재와 크기는 상관없지만 음봉 히스토그램이 적어도 3개 이상 발생하는 시점에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현재는 진입을 보류하고 데드크로스와 히스토그램의 음봉 전환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차트를 돌려보시면 이와 같이 시그널선과 MACD선 간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동시에 히스토그램도 3개 이상 음봉이 발생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두 선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지의 여부이며 음봉이 발생했다면 양봉의 존재 여부나 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격차가 벌어지며 히스토그램이 음봉으로 3개가 발생한 시점 조건이 만족된 캔들을 기점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이전 양봉의 윗꼬리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 3으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락 예시입니다. 횡보하던 차트가 급격히 꺾이며 MACD선과 시그널선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막대 그래프인 히스토그램도 음봉이 연속 3개 발생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양봉이 같이 발생하거나 양봉의 크기가 크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포인트는 두 선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만족된 음봉 캔들을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이전 음봉 캔들의 윗꼬리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 3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흐름을 보시면 바로 하락하여 목표가에 도달했고 수익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ACD의 기본 개념과 매매 적용 방법 그리고 개선된 지표인 프로 MACD와의 차이점까지 또한 매수매도 진입 조건과 사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프로 MACD는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고 신호의 질을 높여서 명확한 추세에 과감하게 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 MACD 지표를 구독자 여러분들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를 받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현재 보시는 영상의 하단에 이와 같은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 안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대화창이 나옵니다. 숫자 5번과 프로 MACD라고 입력해 주시면 오늘 설명드린 개선된 MACD 지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전략과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